제가 경험이 19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적으로 어떻게 소세지를 안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BK 성형외과 박민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형수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OX로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X. 절개법 수술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쌍꺼풀을 할 때는 풀리고 풀리지 않는 거는 수술 방법에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눈 뜨는 힘과 그 힘에 걸맞는 쌍꺼풀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쌍꺼풀을 튼튼하게 걸어놔도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희미하게 뜨면 쌍꺼풀이 이렇게 풀어져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슨하게 걸어놔도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반짝 떠가지고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면 겉에서 봤을 땐 또렷한 쌍꺼풀이죠. 그걸 매몰로 걸어도 또렷하게 되는 거고, 절개로 해놔도 이렇게 뜨면 느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방법의 차이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더 결정적인 것은 그 환자분의 고유한 눈 뜨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에 많이 구애받지 마시고 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수술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X죠, 그거는. 근데 왜 쌍꺼풀 수술에 얼굴이 답답할까요? 쌍꺼풀 수술하면 보통 눈이 번쩍 띄어서 얼굴이 시원해지는데 답답한 느낌이 왜 들까요?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제파논이라는 그 액을 희석해서 이제 얼굴 소독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또는 이제 약간 후끈후끈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이 끝나면 그걸 다 닦아드리고 돌아가셔서 간지럽거나 후끈거리거나 뭐 답답하거나 하는 일 없게 이렇게 잘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 후에는 당연히 눈을 잘 뜨시는 게 확인이 돼야 집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가셔서 답답하셔서 얼굴에 샤워기를 뿌릴 일은, 글쎄, 그런 말씀 하시는 환자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뿌리시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뿌리면 안 되죠. 특히 이제 수술 당일부터 실밥 풀릴 때까지는 얼굴에 샤워기 대시면 안 됩니다. X.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런 표현 굉장히 적나라 하지만 본판이 비슷하다, 도움이 되죠. 어울리는지 이제 대어볼 수 있고, 이제 수술하면서도 최대한 그렇게 이미지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가져온 연예인 사진에서 그 부위만 수술을 하면 그 느낌이 날지, 다른 부위를 또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이런 전체적인 얼굴에 대한 상담을 드릴 때는 사진을 가져오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혀 본인의 얼굴과 관계가 없는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X. 쌍꺼풀 수술 후에 소세지가 되는 거는 기전이 있어요. 피부가 두꺼워서 이 사람 체질이 그래서 뭐 소세지가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소세지는 이아트로제닉 소세지입니다. 수술로 만들어진 의인성 소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로 만들지 않을 수 있고요. 숙련된 의사들은 소세지를 만들지 않죠.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모양이 소세지 이미 예측이 될 때는 당연히 그거를 설명을 하고 소세지가 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을 원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은 제가 경험이 19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적으로 어떻게 소세지를 안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죠. 중학생 때 해도 됩니다. 초등학생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은 우리 몸에서 성장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는 조금 안면 골격의 성장은 사춘기가 지나서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최소한 고3 정도는 돼서 이제 코 수술은 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눈은 뭐 사실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도 있고 속눈썹 천모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기들도 애기 때 쌍꺼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회복이라든지 커가면서 이제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술 자체는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X.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데 눈, 코 수술을 같이 하면 위험하고 눈만 하면 덜 위험하고 코만 하면 덜 위험한가? 전혀 아니죠. 수술의 위험도는 어떤 수술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과적 요인도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눈 수술과 코 수술을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붓는다든가 회복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의사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좀 덜 집중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눈 수술과 코 수술을 같이 하는 게 더 위험한가? 마취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위험도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고유한 요소에 따른 것이지 같이 함으로 인한 위험도가 상승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X.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요. 뒤트임은 저는 수술할 때 모든 환자분들 최대한 틉니다. 최대한 튼다는 거는 골막에다가 연부 조직, 외양각을 끝까지 잡아당겨서 걸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골막과 연부 조직을 결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겨놓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려놔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되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수술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최소한 트나 최대한 트나 큰 차이가 없고 뒤트임은 최대한 터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밑트임과 함께 하게 되고 밑트임과 함께 했을 때 눈 뒤쪽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눈이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고 OX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희 병원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환자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결과를 내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치료실 팀장님도 척 보면 척 아시는 한 30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어리고 예쁘고 아까 뽑아야 되는 지방이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책임실장과 책임팀장님이 계시니까 안전하고 만족하는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